전라도 전주 사람인 전동을은 담력도 있고 사람 보는 눈이 높았다. 이 무렵 전주 고을 밖 어느 마을에 이상진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훗날 벼슬이 재상에까지 오른 사람이었으나 당시는 집안 형편이 말할 수 없이 가난했다. 어느 해든가 추석이 가까워 이상진은 쌀자루를 들고 전동을을 찾아갔다. 자기 자신보다 며칠씩 굶은 모친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움을 얻으러 갔던 것이다. 전동을은 소문에 듣던 그대로 매우 친절했다. 말을 듣기가 바쁘게 쌀 한 섬을 선뜻 내어주었다. 게다가 뵙자 하니 오래 고생하실 분 같지 않으십니다. 그동안의 일은 저한테 맡기시고 그저 때만 기다려보십시오. 하고 앞일까지 걱정해 주는 것이다. 이상진은 정말로 감격하여 그 뜻을 고맙게 받기로 했다. 그 후 전동을은 약속한 대로 이상진을 정성껏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비록 양반과 상사람의 신분은 달랐지만 친형제 못지않게 정분이 두터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동을이 이런 말을 했다. 제가 때맞추어 보살펴드리기는 하지만 역시 얼마간 논밭을 가지셔야 마음이 든든하실 겁니다. 이때 전동을은 가지고 온 좋은 쌀 5마를 내어놓았다. 까닭을 묻지 마시고 이것으로 술을 잘 빚었다가 있거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진은 하라는 대로 술을 담갔다. 그리고 술이 익자 전동을에게 통지했다. 전동을은 술독을 자기 집으로 나른 후 사랑방과 뜨레까지 술상을 푸짐하게 차렸다. 물론 안주나 그 밖의 음식은 전동을이 장만한 것이다. 준비를 마친 전동을은 곧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이웃마을 이선비께서 대접하는 것이요. 나는 이선비가 훗날 반드시 재상벼슬을 하실 분으로 믿고 작은 힘이나마 성심껏 도와드려 왔소. 그러나 이선비께서는 늙으신 자당님의 걱정을 덜기 위해 우선 조그마한 땅이라도 개가 날 생각을 하셨소. 그러자면 역시 여러분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어서 나하고 상의한 끝에 이렇게 귀한 쌀로 술을 빚어 여러분께 대접한 후 나보고 대신 부탁을 하라고 하셨소. 전동을은 그 고장에서 인심을 잃지 않는 터이고 또 이상진도 은근한 동정을 사오던 처지이다. 사람들은 이제 전동을이 무슨 부탁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들어볼 생각을 했다.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왜 안 하겠소? 어디 말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일 모레 안으로 길이가 한 자쯤 되는 버드나무 막대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한 사람 앞에 50개 이상씩 만들어 우선 우리 집에 가져다 주시오. 대체 어디다 쓰자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니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선뜻 승낙했다. 그까짓 것 좀 어렵지 않으니 꼭 만들어 드리리다. 이날 기분 좋게 술에 취해 돌아간 동네 사람들은 한 이틀 후에 약속대로 버드나무 막대를 제각기 가지고 왔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 이외로 식구들의 것마저 합쳐서 가져왔기 때문에 버드나무 막대는 산더미처럼 쌓였다. 전동을은 이것을 달구지에 싣고 이상진과 함께 어느 산 밑에 가서는 거기다 전부 풀어놓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나무꾼들이 나무를 해다가 쌓는 곳입니다. 이렇게 넓은 땅이 임자도 없이 오랫동안 버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에 막대를 적당한 간격으로 꽂아두었다가 내년 봄에 뽑아내고 조를 갈기로 합시다. 이상진은 그제야 까닭을 알았다. 물론 생전 처음 듣는 농토 개간법이다. 이날 두 사람은 데리고 온 하인도 거들게 하며 그 많은 막대기를 죄다 땅에 깊숙이 박았다. 이렇게 한겨울을 넘기고 이듬해 봄이 되었다. 전동을은 우리 조심으로 가십시다 하고 이상진과 함께 그곳으로 갔다.
메마른 땅이었지만 마침 눈이 녹은 뒤라서 어지간히 질퍽질퍽했다. 전동을은 이때도 하인들을 시키고 손수 일하며 부지런히 버드나무 막대를 뽑아냈다. 그리고 그 구멍에다 가지고 간 좁쌀 씨앗을 대여섯 알씩 넣었다. 그런 다음 흙으로 토닥거려 덮어두었다. 얼마 후 초여름이 되자 어느 자리나 모두 싹이 나서 잘 자라고 있었다. 전동을은 그 중에서 시원찮은 것은 뽑아버리고 한 자리에 서너 그루씩만 남게 했다. 그런 후 가랑잎이나 썩은 흙들을 긁어다 덮어놓았다. 자, 이젠 다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가을 추수나 기다리면 될 겁니다. 무럭무럭 자란 조구루마다 팔뚝만한 이삭이 척 늘어져 익어갔다. 이상진은 물론이거니와 전동을도 탐스러운 이삭이 뜻밖으로 보일 만한 풍작이었다. 이상진은 대체 이런 식의 개간 방법을 꿈에나 생각했겠는가. 메마른 땅이지만 막대가 꽂혔던 구멍에 눈 녹은 물과 가랑잎 썩은 거름이 고였으니 전동을이 그것을 이용한 것은 슬기로운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상진은 아직도 고생을 더 겪어야 할 운명인가 싶었다. 다음 날이면 그 풍작의 조이삭을 거둬들이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던 날이다. 이날 밤에 뜻하지 않게 산불이 일어나 그 풍성하던 조밭을 말끔히 태워버리고 말았다. 이상진의 탄식과 낙심은 말할 것도 없고 전동을은 더욱 기가 막혔다. 하늘이 무심하다더니 바로 이 선비를 두고 한 말이로구나. 그렇지만 전동을은 단념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당님을 저희 집에 모실 터이니 선비님은 어서 서울로 올라가 과거 공부를 하십시오. 이상진은 이왕 신세를 저은 터인지라 이 말에 따르기로 했다. 여하간 전동을의 성의도 성이려니와 늙은 모친을 더 이상 고생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이상진은 눈물마저 흘리면서 전동을의 손을 덥석 잡았다. 고맙소. 그대 정성대로 내 꼭 성공하리다. 서울로 올라온 이상진은 성밖 조용한 절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장원급제를 하여 전동을의 성의에 보답하자 하고 굳게 결심했다. 그런 보람이 있었는지 이상진은 그해 가을 큰 과거에 보기 좋게 장원으로 급제했다. 그리하여 한리박사란 명예로운 자리를 얻은 이상진은 그 후 역사상 다른 어느 재상보다 빠르게 벼슬자리가 올라갔다. 그러는 동안에 전동을의 집에 살던 모친을 서울로 모셔다 봉양하게 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정작 전동을에게는 당장 보답할 길이 없었다. 돈이나 물건으로 살해하기에는 너무도 입은 덕이 크다. 그뿐 아니라 첫째, 전동을의 성격으로 보아 저의 성의를 돈과 물건으로 따지신다면 너무 섭섭합니다. 할 것이 뻔했다. 그래서 한 번은 벼슬을 얻어주려고 직접 물어본 일이 있었다. 저는 문과에 응시하여 문관이 될 재주도 없거니와 첫째,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된다면 무과시험에 응시하는 게 고작인데 이것도 장차 저의 힘으로 정당하게 합격할 생각이지 결코 누구의 덕을 입기는 싫습니다. 그것보다도 외람된 말씀이나 부디 사사로운 정분으로 인하여 나라의 일을 그릇 다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똑부러지게 말했다. 이상진은 할 수 없이 보답이 될 만한 일보다 그럴 만한 때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벼슬이 자꾸 높아지더니 마침내 재상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소식이 한동안 끊어졌던 전동을도 이동안에 무과시험에 합격했다. 자기 말대로 혼자 힘으로 합격한 것이었다. 이상진은 바로 전동을을 서울로 올라오게 했다. 그리하여 전동을은 당분간 이상진의 집 사랑에서 묵게 되었다. 무과시험에 합격한 이상 이상진도 이제는 떳떳하게 벼슬자리를 알선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 시절 무관은 문관보다 지위가 아주 낮았다. 하물며 이상진은 재상이요 전동을은 임관되기 전에 한낱 무명인이다. 이런 관계로 해서 전동을은
이상진과 한방에서 같이 지내는 것이 몹시 거북했고 또 괴로웠으리라 여겨진다. 이상진도 그런 눈치를 모를 리 없었다. 그래서 늘 전동을에게 말하기를 그대와 나는 혈육보다 더한 사이가 아닌가. 하물며 다 같이 나라를 위한 구실이 같거늘 어찌 그러한 일을 가리겠는가. 앞으로는 나를 찾아오는 손들 앞에서 딱딱한 예절을 구해되지 말고 나와 동등한 처지로 행세하오. 하고 말했지만 전동을은 항상 예의를 잃지 않았다. 어느 날인가 이상진의 친지들이 유난히 많이 찾아왔다. 모두 이름난 학자거나 높은 벼슬아치들이었다. 전동울이 전이 버릇대로 자리를 피하자 이상진은 그 소매를 잡아앉히고서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했다. 이 사람이 바로 둘도 없는 친구며 은인인 전동울이요. 비록 지금 벼슬 자리는 없지만 실은 지식과 재주가 뛰어나고 또 의리가 태산처럼 무겁기만 하오. 따라서 앞으로 가히 나라에 큰일을 할 제목이요. 바라건대 여느 무관이라 생각 말고 나를 대하듯이 진심으로 사귀어 주오. 하며 옛일을 이야기했다. 자리에 있던 손들은 새삼 전동울을 바라보았다. 세상 이상진의 체면을 보아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전동울의 인품과 말에서 그에 대한 호감이 저절로 일어났던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전동울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좋은 소문이다. 이 까닭만은 아니었겠지만 얼마 안 있어 전동울은 선전관에 임명되었다. 그런 다음 계속 승진 영전한 끝에 마침내 통제사까지 지냈다.